자, 그럼 이제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하기 전에 저희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오프닝 때 사연도 읽어드리고 전화 연결도 직접 드리는데요. 사연 보내는 방법 먼저 안내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매주 2부는요,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034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읽어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당일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꼭 근데 사주팔자, 저 4글자를 꼭 붙여주시고 앞에 그 다음에 고민주민 종목 사연을 함께 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또 읽어드리고 또 연결해서 또 깊이 있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또 들어와 있네요. 68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전기술 매입가 11만 1,500원, 비중 30%. 자, 코멘트는요. 지금 너무 손해가 심해서 걱정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한전기술 매수가가 11만 1,500원이면은 최근에 고점에서 이게 매수를 하신 걸지도 제가 좀 궁금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짧은 기간에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한전 KPS 제가 그때 공략주 가지고 왔을 때 그 종목을 공략하셨다면 이렇게 고민 안 하셨을 텐데 최근에 좀 과열된 국면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는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체코 이번 이제 수주로 인해서 빠르면은 올해 말에서 내년 중으로 한전기술 쪽에 그런 이제 관련 수주가 또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입찰 중인 해외 원전 쪽에 있어서는 지금 카자흐스탄 원전 프로젝트가 사업자 선정이 6월에서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7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련 카자흐스탄 그 수주 관련한 이슈가 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원전 종목들은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쪽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원전 생애 주기로 따졌을 때 한 바퀴 지금 돌았거든요. 원전 해체 그 소식도 바로 이제 어제 승인 소식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추가적인 그 원전 쪽에서의 모멘텀을 뭘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SMR 쪽을 저는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SMR 부문에서 봤을 때는 지난 5월 달에 한수원이 이제 오클로와 4세대 SMR 기술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맺은 그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한전기술 쪽에서 현재 뭐 스마트라든지 ISMR 등 경수로 기반의 SMR 모델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SMR 관련 이슈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은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중소형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단기간 급등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 그런 시기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전기술도 흐름 보시면은 6만 원 대비해서 지금 벌써 12,000원, 2만 원 구간대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돌림이 좀 나타나준다면은 9만 원대까지 한번 밀렸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열된 구간에서 종목 사실 때 아까 이제 네이버 종목 상담 주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빠르게 그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10%, 뭐 5%, 10% 정도 일단 사두시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거 추세 보면서 눌림목인 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비중 관리, 평단 관리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분도 일단은 뼈아픈 약간의 손실 구간을 좀 보면서 홀딩하는 거죠. 사실 손실이라는 것은 매도했을 때 손실을 좀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을 9만 원 구간대까지 일단은 좀 빠지는 것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하면은 반매도 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투자 주의 종목이니까 투자 주의가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 한번 나타나주고 월봉 흐름 봤을 때는 2009년도 최고가가
14만 원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월봉상 굉장히 또 중요한 지금 시그널이 뜬 게 정고점, 지난 2022년도 정고점 구간을 좀 영망치 캔들로 돌파를 해줬거든요. 거래량도 들어와줬죠. 제가 앞서서 네이버 말씀드릴 때도 영망치 캔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영망치 캔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이런 흐름들이 월봉상 떴을 때는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구간대까지는 저는 추가적인 흐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9만 원까지 좀 빠지는 거 감안해서 홀딩하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에 대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잘 주셨습니다. 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전화 상담이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상담인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ABL 바이오요. ABA 바이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니, 42,000원에 50%요. 42,000원에 50%. 지금 네. 수익을 또 보고 계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니, 많이 빠진 거라. 그렇긴 합니다. 요새 이제 네.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사실 ABL 바이오 이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네. 이제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 기업이 워낙 좋은 기업인 걸 잘 알고 계셔서 별로 이제 두려움은 없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 이 수급이 잘 안 들어왔던 게 좀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창대 대표 연결해서 또 얼마 전에 이창대 대표가 바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제가 방송 중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어가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가져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중이 뭐 상당하신 거 보니까 이게 네. 뭐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년까지 원래 보고, 예. 원래 100%였어요, 100%. 원래 50% 100%셨다고요? 예, 82,000원에 50%를 팔았는데,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너무 많이, 그러니까 단가를 처음에 32,000원, 38,000원 그렇게 샀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50% 해갖고 100%를 맞췄었는데, 그 반을 82,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때 다 못 파니까 이게 쭉 다 빠져서 그런가. 근데 지금 자꾸 매도를 외국인들이랑 매도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니까 예, 예. 걱정이 돼갖고 아. 뭐, 예, 뭐 잘못된 게 있네. 근데 지금 US 바이오인가 거기서 했던 거 얼마 전에. 네네. 거기서 박람회 뭐 갔다 온 거 계약도- 얘기하시는 어. 거죠? 예. 예. 거기서 계약도 뭐 있을 거라고 하던데 음. 왜 주식이 계속 빠지나 해갖고. 아, 예. 일단 뭐 사실 지금 노출된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 네. 네, 보통 이제 악재 터지면서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거의 장대 양봉 떨어뜨리면서 완전히 이제 거래량 터뜨리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 지금 노출된 악재로 인해서 무너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현재까지 제약바이오가 계속 주목을 못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작년 중순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괜찮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도 있지만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제 미국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선별적으로 좀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올해예요. 작년에는 그렇게 좀 재미를 못 봤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그렇죠. 근데 빠질 때 샀었어요. 빠질 때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올해 그 얘기 나온 게 GSK 기반으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결국에 이제 이 그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 우리가 플랫폼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 뭐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다음에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제 이런 기업들. 뭐 솔직히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갔는데 ABL 바이오가 좀 후발주자로 가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활로를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GSK랑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번에 그 인터뷰한 거 저도 보니까 이제 여기 회사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 다른 기업들 이제 박람회 같은 데 가면 다른 해외 기업들도 너도 나도 와가지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계약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보더라도 알테오젠도 사실 키트로다이스C라는 게 그냥 그 제형 변경이기 때문에 키트로다 약물에만 쓸 리가 없거든요. 플랫폼 기업들이 확장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제약 바이오 또 붐이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주가를 치고 올릴 만한 섹터라고 봅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섹터 분류가 많이 나눠지겠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또 대장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도 사실 하방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ABL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더 빠져 보이는 거는 뭐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그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대비해서 최근에 ABL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잘 갔습니다. 그 종목들 네. 쉬어갈 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술적 조정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로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연말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2회 정도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약 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연말 내지 내년 연초부터는 제약 바이오 바람이 또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인하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연준이 인하할 때부터.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기다리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다려가지고 내년 연초까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추가적인 슈팅 통해서 전고점 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 접근을 하실 거라면 저는 좀 가져가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뭐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어제까지 이제 상반기였고 오늘부터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작인 건데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좀 쉬어갔던 섹터에 어떤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 네.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26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S 매수가 12만 원, 10%의 비중이십니다. 따로 코멘트는 보내주시진 않으셨어요.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매수가가 12만 원인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오래 들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전에 있어서 이 종목 쭉 들고 있었는데 뭐야? 왜 갑자기 요새 오르지 이 종목이 하면서 수익을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10%인데요. 곽유정 대표님, 뭐 비중이나 이런 거 보셨을 때 딱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비중에 대한 비중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적절하게 잘 들고 가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삼성 SDI가 최근 20만 원 선까지 올라가졌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감정도 드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또 종목이 올라올 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지 하다가도 그쵸. 이제 또 올라가는 와중에 또 조정을 주면은 그때가 고점이었나 팔아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확실히 삼성 SDS가 최근에 잠잠하다가 정부 정책 수혜로 올라간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점차적으로 실적 회복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삼성 SDS가 그래도 이제 조만간 또 9월 달에 또 모멘텀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 뭐죠? 스스로 일하는 AI 에이전트 이제 출시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I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러니까 거래처가 거의 이제 금융기관, 공공기관 이제 중심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삼성 SDS의 클라우드 사업부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이런 이제 AI 활용이 늘면서 GPU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역시도 삼성 SDS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증권가들의 평가들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삼성 SDS에서 가지고 있는 5개 데이터 센터 모두 다 가동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올해 하반기 동탄 데이터 센터 서관에 GPU를 설치하고 또다시 이제 가동하게 되면은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이런 이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투자 포인트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만 원 이후에 조정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이 3거래일 정도 조정 주고 있잖아요. 시장이 지금 조정 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 월말 장세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반기 장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분기도 장세이기도 해서 이런 이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대형주들 사이에서 외국인 기관 쪽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기 고점 한번 찍긴 했었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를 길게 단 또 음봉 캔들 한번 나타났었거든요. 이런 이제 구간이 단기 고점에서 이제 나오면은 고점 시그널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부 정책 수익 기대감이 하반기까지는 또 지속될 것으로 이제 봤을 때 월봉 흐름 볼게요. 최근 이제 종목들은 월봉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정고점 구간 때 한번 뚫어주려는 시도 나오면서 지금 윗꼬리를 단 영막치 캔들 나와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량 거래량도 지금 들어와 준 상황이고, 흐름 자체만 봤을 때는 2018년도 정고점 구간 때까지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시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 좀 감안하시면서 좀 더 흐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다만 이 조정이 하락 전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불확실성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하시면은 16만 원 선 이탈 여부 보면서 한번 매도했다가 15만 원 선 이탈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전량 익절하고 다시 눌리면은 재공략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면은 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상방은 20만 원 그 이상 열려 있다고 보고 그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봉사 25만 원 선까지도 사실 상단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구간만 좀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보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단을 16만 원 정도로만 일단 설정을 좀 하셨습니다. 만약에 곽유정 대표는 그 라인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거, 뭐 그런 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16만 원 선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거면 제가 일단 반매도 하고 그러니까요. 15만 원 네. 이탈하면은 전량 이제 익절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응한다 한다면은 1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 네. 15만 원 선에서 반등하려고 하면 거기서 한 5% 정도 비중 실어서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거는 제 그냥 관점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전략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상단은 만약에 본다면 20만 원 그 이상도 괜찮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삼성 SDS로 좋은 또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유튜브에 이제 하루님께서 DI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17,000원, 비중 20%예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조금 손실권에 있으십니다. 하루님에 대한 DI, 이 전략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D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가고 있는데 HBM이라든지 그 다음에 DDR5 고사양이 이제 메모리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버니 테스터 이제 그 반도체 테스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이야 좀 잠잠한 상황인데 충분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고온이라든지 고전압에 이제 노출시켜가지고 초기 불량 잡아내는 기업이다 보니까 심지어 또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저는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보통 이제 연중에서도 우리가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제 딱 1년 중에 중간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6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7월 달 이제 실적 발표 시기가 오는데 이 실적 시즌에 DI 실적 발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또 튈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이게 또 기대되는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DI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있었던 실적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이에요. 뭐 이전에 보시게 되면 2020년도 그렇고 21년이나 24년까지도 매출이 뭐 2천억대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두 자리 나왔다가 뭐 100억 간신히 넘었다가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50억, 140억 또 안 나와가지고 줄어가지고 32억, 11억까지 다운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폭발적으로 달라지는 게 올해입니다. 매출은 거의 2배 이상 뛰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4,400억대, 영업이익은 500억대를 띱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재무추이를 잠깐 보자면은 상장 이래로 지금 실적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장 이래 최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이제 올해부터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성장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마진율도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고 그렇다고 또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PER 뭐 이제 8.5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약손실 구간에 있으시긴 하지만 좀 얼마나 보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랜 시간 또 투자한 만큼 계속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한 25,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 목표가를 1차적으로 한번 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을 저는 한 10,000원 정도로 잡고 가시면 지금 박스권 하단 구간이에요.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HLB 생명과학인데요. HLB 생명과학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들어볼까요? 12,000원인데요. 네. 80%. 80% 비중이요? 와, 상당히 많으시네요. 아니, 잘 할 줄 몰라갖고 처음 한 건데, 네. 이게 18,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물타기를 해갖고 12,000원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거 그러면 18,000원대부터이시면은 HLB 생명과학을 언제부터 좀 들고 계셨어요? 보유 기간이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좀 넘으셨다. 아, 네. 그러시면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뭐 임상 이야기, 신약 이야기가 기다리는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좀 주가는 답보 상태인데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해갖고. 아, 그니까요. 일단 이제 비중도 꽤 많이 담으셔가지고 이게 계속 추가로 넣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이게 계속해서 비중이 많아지면서 물타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이쪽 부분에서 그래도 곽유정 대표가 전문가입니다.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좀 펼쳐야 될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HLB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또 속았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지금 바보 같아요. 아닙니다. 충분히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워낙 그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또 물타고 하셔서 이제 비중 80%까지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이 한기 종목이라서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또 흡수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HLB가 많이 또 비난받는 게 그룹사들을 막 중구난방으로 자회사 이제 상장시켜가지고 거기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 끌어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많았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자회사들 실제로 뭐 HLB 지금 뭐 본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 보고 있고 자회사들도 지금 적자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HLB가 올 지금 초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이게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다행히 HLB 쪽에서 흡수합병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주식 수만큼 해서 이제 일정 비율로 해서 흡수합병 되면은 HLB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행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장한 상태로 이제 종목 보유하고 계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이제 합병 시일이 8월 이제 말쯤 그쯤이라서 그때까지 중간에 한번 거래 정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HLB가 나오고 있는 또 이야기들 보니까 지금 이제 7월 달에 그 FDA랑 또 관련 이제 미팅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항상 들으잖아요. 네, 항상 그래서 이 FDA 승인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이슈들이 일단 이벤트가 들어오면 또 주가상 등락들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지고 계신 거 끝까지 진짜 HLB와 같이 이렇게 승부를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린 흡수합병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좀 인지하고 계시고 7월 달에 이런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연이 되긴 해서 하반기까지는 계속 모멘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8월 달 이제 이후에 관련 이슈 들어오는 거 보면서 다시금 또 종목 상담 요청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이슈 체크해서 종목 흐름들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8월쯤 되면 몇 프로 정도 복귀할 수 있을까요? 합병되면? 그거는 좀 어렵고요. 확정을 드리기 어렵고요.
대신에 일단은 8월 19일인가 20일 그때 이제 신주로 HLB로 그쵸. 종목이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상장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그때 이제 또 네. 합병 이슈가 나오면은 저희 네. 또 사주팔자 보러 와 전화 꼭 주세요. 저희가 그때 또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네. 거기에 또 걸맞는 전략을 또 펼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힘내시고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네요. 네, 저희 충무로에 너무 있으니까 지금 비중이 많아서. 네, 또 제가 알기로도 곽유정 대표는 또 유튜브에 또 이렇게 좀만 이름만 쳐도 네. 충분히 또 찾아볼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네.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다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